본인 선에서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 선에서 끝내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행위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폭행, 강금, 살인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행된 지 3년 조금 넘은 따끈따끈한 법, 그리고 최근에 또 개정까지 이루어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예전 인식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 싸움 정도? 아예 범죄로도 인식을 못했던 시절이 좀 있었었죠. 근데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그 피해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스토킹 범죄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폭행, 강금, 살인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를 하면서 실제 21년 10월 2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된 따끈따끈한 법이죠.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제 지속적, 반복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긴급 응급조치라든지 잠정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를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남자친구랑 하루에 막 100통씩 전화를 한다, 여자친구한테 막 1000통씩 문자를 날린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이걸 스토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회사에서 사귀다가 헤어졌어. 꼴 보기 싫어. 내 눈에 띄지 마 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업무상 연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놓치기가 쉬운데, 피해자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피해가지고 친구나 친척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가족한테 계속 연락을 한다든지 이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에 상대방이라 함은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강심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엔 충분히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인데 피해자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불안감, 공포심 느낄 만한 정도다 라고 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거, 접근하는 거, 이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따라오거나 만나달라고 하거나, 두 번째로는 연락하는 거, 전화, 문자,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아날로그적으로는 편지, 택배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나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거, 이것도 스토킹으로 보고, 최근에는 2가지가 좀 새로 생겼어요. 정말 최근에 개인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거, 이것도 스토킹으로 보고요. 이거 놓치기가 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에 피해자 이름이나 사진이나 정보들을 이용해서 피해자인 척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딱히 없어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2가지는 최근에 들어간 거여서 이거는 또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으시다면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증거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거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서 행위중지 요청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들 가장 원하시는 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건데, 잠정조치가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중지가 가장 우선이다 라고 하면 경찰한테 빠르게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 전이랑 지금이랑, 그리고 판례들도 보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뭐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처벌 수위가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을 했다라는 정도에 비해서는 꽤 높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스토킹 범죄 시행 배경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보통은 끝나지가 않거든요.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최대한 멈추기 위해서 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벌금형도 규정을 하고 있고 징역형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정도,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집행유예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실제 징역까지 선고가 되기도 해서 이거는 정말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죠. 일단은 내가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가 연락을 하면은 가해자가 더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스토킹 상담 받고서 신고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 보면은 가해자가 막 계속 연락을 한다든지 뭐 실제 위해를 가했다든지 이런 사건은 없어요. 오히려 연락하면은 다신 안 그러겠다, 한 번만 봐달라 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합의서 같은 거에 다 담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연락을 하게 되면은 뭐 몇천만 원 뭐 위약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담아놓는 거죠, 합의서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본인 선에서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 선에서 끝내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결국에는 행위가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고요. 스토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을 이미 심하게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그때는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정보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